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숙제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예, 어떻게, 얼마까지 나왔어요? 액큐러시? 예? 86? 딴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80이 안 넘던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나는 80 안 넘던데. 86.6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88 또. 예. 88.6. 90.3. 와. 또? 예? 96%가 나왔어요? 96은 힘들 텐데. 뭐, 트릭이 뭐예요? 그 결과물 데이터가 원래 y 값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거를 1 같은 경우에는 0, 1, 0, 0, 0 그런 식으로 데이터 바꿔서 학습시켰습니다. 01000 원활 인코딩으로 바꿨다고요? 그 배열 10개짜리로 해서 네. 그 해당되는 숫자에 1 네. 넣고 나머지 네, 원활 인코딩. 원활 인코딩을 하니까 그렇게 잘 나와요? 네,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또 다른 트릭 있어요? 아니, 나는 하니까 80%가 안 넘더라고. 그래서 전에 수업 끝나고 80% 후반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해가지고. 뭐 다른 트릭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3이면 이걸 원활 인코딩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차이 없을 텐데. 이걸 원활 인코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원 핫 인코딩. 그래서 여기 하나만 핫하다고 그래서 원활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저는 주말에 조금 했어요. 아주 조금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바꾸니까 조금 퍼포먼스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액티베이션 펑션 조금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X라는 게 있으면 거기다 매트릭스 곱하고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여기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리니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그냥 보통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을 컴포지션을 하면은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A1, A2, B1, B2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야만 이게 넌리니어한 피처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그 원래 사용했던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렐루는 뭐냐면 X가 들어가면 컴포넌트 와이즈 X가 들어가면 X 플러스를 픽업을 해줘요. 렐루라는 게. 그러니까 렐루라는 함수는 별거 아니고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게 렐루라는 함수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돼서 제가 딴 걸로 바꿨거든요. 딴 걸로 바꾸니까 한 1%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L인가? 찾아볼게. 너무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케이. 액티베이션 펑션 좀 보죠. 요거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그러는 거고,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게 0하고 1 사이로 갑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이게 가장 오래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x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오래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려면 0에서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로 갈 때 1로 가고요. 여기로 갈 때 0으로 가요. 시그모이드 펑션이고요. 사람들이 요새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시그모이드가 0하고 1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하고 빼기 1 하면 이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갑니다.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1이면 2 빼기 1 하니까 1이 되죠. 그리고 2분의 1이면 0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탄젠트 하이퍼볼릭이에요. 이것도 시그모이드 다음으로 오래된 함수예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소프트 플러스라고 있네요. 이거는 거의 익스포넨셜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렐루랑 비슷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 굉장히 작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요 베타 x가 굉장히 큰 함수, 요 베타 x가 굉장히 크면 1은 무시가 될 거고, 그러면 로그하고 익스포넨셜은 역함수 관계죠.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x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x고요. 이쪽 부분은 0이겠죠. 그림 보면.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렐루랑 비슷한데 렐루랑 다른 거는 뭐냐면 렐루는 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거는 다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렐루의 소프트 버전, 여기 이름도 소프트 플러스죠. 플러스 아까 여기 렐루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소프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렐루가 제일 유명하고요.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서 좀 처음으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혁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걸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는데 리키 렐루라고 해서 여기가 렐루는 여기가 제로거든요. 여기가 제로예요. 그런데 여기 리키 렐루는 이렇게 조금 리킹이 있습니다. 렐루가 문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레디언트 시그널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여기에 약간 그레디언트 값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엘루. 저가 한 게 엘루인 것 같은데 엘루인가 셀루인가 이것도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그레디언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겔루도 있네요. 뭐 실루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렐루가 좋은 건 아는데 가끔 가다 좀 그래요. 그래서 저가 엘루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엘루 사용하니까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에큐러시가 78에서 79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엘루를 사용했어요, 저가. 엘루가 아까, 요거네요. 그래서 렐루 대신에 엘루 사용하니까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트릭은 안 썼어요? 뭐 좀, 예? 옵티마이저 아담. 옵티마이저도 종류가 많아요. 옵티마이저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적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걸 사용하면은 요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레디언트 요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이게 그레디언트가 샘플에 디펜드를 해요. 그래서 샘플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이 막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배치를 어떤 걸 집어넣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이 굉장히 랜덤하게 플럭추에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요 그레디언트 값을 좀 스테이블하게 매저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담입니다. 아담도 있고 뭐 RMS 프롭인가 이것도 유명하고 굉장히 많아요. 나도 아담 썼던 것 같은데. 또 무슨 트릭 썼어요? 레이어 수 약간 늘렸어요. 레이어 수 늘리는 거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아이디어 사용한 거 있어요? 저는 러닝 레이스를 조금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80이 안 넘더라고 나는. 예? 좀 큰 소리로 얘기해요. 예. 예, 나도 그렇게 했는데 80이 안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숙제할 적에 그 시드는 고정하고 하세요. 왜냐하면 시드 고정하지 않으면 돌 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시드가 랜덤 넘버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웨이트, 요 W하고 바이어스 텀이 있는데 그게 랜덤하게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드를 고정하지 않으면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코드 짤 적에는 시드를 고정하고 짭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릴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나는 어떤 것도 해봤냐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 배치만 뽑아서 그거를 100%를 일단 맞춰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4배 치면 데이터셋이 64개거든요. 5만 개가 아니고 일단 그거를 100%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좀 그 파라메타를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예, 그래도 안 되더라고. 뭐 다른 아이디어 있어요? 내가 돌리면 퍼포먼스가 안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를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할 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 게 문제. 그래서 그 선택지를 잘 선택을 해서 해야지 뭐 90% 가까이 나오고 잘못하면 80%도 안 나오고 예, 그런 겁니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 하는 노하우가 뭐 하이퍼 파라미터 자체를 또다시 머신러닝 돌릴 수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 같은 거 할 적에 보통 그리드 서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파라메타가 세타 1, 세타 2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능한 초이스를 쫙 나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놈을 선택을 하는 거가 한 방법인데, 이거보다는, 이걸 그리드 서치라고 그럽니다. 요거보다는 랜덤하게 하는 거, 랜덤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기 세타 1, 세타 2가 있으면 여기서 랜덤하게 찍어서 서치하는 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서치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서치하는 게 낫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로직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세타 1은 좀 인센시티브 하다고 그래보죠.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타 2가 중요하다고 그래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리드 서치 할 적에 보면 세타 1보다 세타 2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세타 2에 대해서는 4가지 초이스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랜덤하게 찍어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에 관해 그 10개의 다른 종류의 파라메타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라메타가 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리드 서치 하는 게 좋겠지만은 이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서치를 하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숙제도 똑같은 숙제일 거기 때문에 빨리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튜닝하는 노하우를 좀 픽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 들은 거는 시드 튜닝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드 바꿔가면서 오케이. 뭐
뭐 하다가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었어요? 어떻게 튜닝 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아이디어?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 비밀이에요? 오케이. 봅시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베이식스에 있는 것들을 봤고요. 예, 오늘부터는 블리츠라는 거를 여기에 있는 걸 좀 볼게요. 이게 조금 이렇게 있는데 예, 뭐 봅시다. 텐서 튜토리얼 여기 보니까 이게 한 폴더마다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텐서 튜토리얼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서 요 리스트를 텐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numpy array를 텐서를 만들고 뭐 once like, rand like 예. 그래서 중요한 게 shape, dtype, device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이게 이 텐서가 CPU에 올라가 있는지 GPU에 올라가 있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쿠다가 어베이러블 할 적에는 이제 디바이스를 쿠다 쪽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이 텐서가 있으면 텐서를 쿠다 쪽으로도 돌릴 적에 이 투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텐서를 쿠다 쪽으로 올리자 하는 거고, 이거 슬라이싱 해주는 거, 이거 numpy에 concatenate 하는 건데 토치에선 캐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component wise multiplication, 이거는 matrix multiplication. 그다음에 이거 언더스코어는 인플레이스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텐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스로 5를 더하는 거예요. 토치가 텐서가 있으면 numpy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umpy를 from numpy를 사용할 수도 있고 토치 텐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랬을 적에 이게 카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걸 전에 설명한 적이 있고요. 이 out 키워드 토치에서도 out 키워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뭐 전에 했던 텐서 튜토리얼이랑 동일한 종류의 튜토리얼이고요. 뉴럴 오토그레드 한번 볼까요?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 오케이. 요거는 돌리면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즈넷이 있는데 레즈넷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 돌리니까 에러 나더라고요. 이 레즈넷 18 웨이트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죠. 예. 제가 전에 돌렸었는데
에러 뜨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오케이. 저가 돌렸을 때는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떴었는데, 다운로드 하는 건 뭐 다운로드 하는 거고, 됐네? 된 것 같은데? 오케이,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레지넷 18을 다운받은 거고요. 웨이트는 디폴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프리트레인드 일 것 같은데. 트레인이 된 거에 다운로드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본 거는, 제가 전에 이게 에러가 떠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pre-trained true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돌려보죠.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되네요. 저렇게 파이토치가 옛날 버전인가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레지넷 18을 다운로드 하는데 이미지넷 뭐 어떤 거로 이제 트레이닝이 된 웨이트를 올려놓은 거고요. 이 디폴트가 뭔지 모르겠네요. 디폴트니까 좋겠죠. 디폴트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저 노트북에 저 노트북인지 데스크탑인지 거기에 파이토치가 옛날 버전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괜찮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옛날 버전에 돌아가는 거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여기 유저 워닝 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할 거는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 오리지널 코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이게 데이터라고 생각되는 건데, 여기가 보면은 배치 사이즈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3x 64x 64라고 그러면은 칼라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게 아웃풋이 1000개, 저 기억에 맞다면 이게 이미지넷으로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이미지넷은 클래스가 1000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프리딕션이 하면 요거의 쉐입이 1/10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쉐입이 프리딕션 쉐입 보죠. 1/1000일 거예요. 자, 1/1000이죠. 그래서 라벨도 1/1000으로 줬고요. 그래서 빼고 빼서 썸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로스가 굉장히 이상한 로스인데, 예, 그래서 로스 백워드 하면 됐고, 예,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여기 모멘텀이라고 해서 0.9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가 제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보죠. 여기 디폴트가 제로예요. 근데 지금 여기 0.9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레디언트 계산이 그 샘플에 너무 디펜드해서 어떤 샘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같은 파라미터라고 해도 그레디언트 값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에버리지를 취하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에버리지를 취하냐 하면은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모멘텀, 뭐 G틸다, 맨 처음에 G틸다라고 하겠습니다. G틸다를 제로라고 맨 처음에 세팅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타오는 뭔가? 모멘텀이 뮤고. 오케이, 모멘텀이 지금 0.9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뮤를 집어넣고 타오가 여기 들어가 있지. 1-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타오
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예. 뮤가 지금 0.9예요. 람다가 0이 아니면 세타? 이거 뭐가 이상한데? 아, 오케이. 네스트로프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네스트로프 아닌 게 디폴트일 겁니다, 아마. 네스트로프 폴스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 거고, 요거는 없는 거고. 댐핑도 댐핑이라고 돼 있는데 댐핑도 디폴트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댐핑도 없다고 치고 그러면 T는 또 오케이. 오케이. 깜마? 너무 복잡하네요. 대충만 아이디어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문제인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 에버리지 아웃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버리지를 취해서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아는 거는 모멘텀이 있으면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에버리지 아웃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지금 여기 코드가 너무 복잡하게 많이 섞여 있네요. 이게 네스트로프도 섞여 있고.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값을 좀 스테이블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스텝 하면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되겠죠. 오케이. 오토그레드 오케이. 이거는 요거는 말로 설명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A가 숫자가 2개 있고요. B가 숫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게 숫자가 몇 개가 나오나요? 쉐입이 어떻게 돼요? 2콤마죠? 오케이, 2콤마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백워드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로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건 로스가 쉐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백워드를 하는데 지금 케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스 백워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숫자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때 백워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오케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3, 7을 집어넣었다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로스에 어떤 특정한 세타 값을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랑 이퀴벌런트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로스 제로에 3을 곱하고 로스 1에 7을 곱하는 걸 로스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겠다. 그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로스가 LM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봐요. 그리고 파라메타가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요런 그레디언트 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의 로스 값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로스로 생각하면 요게 그레디언트가 될 거고, 요거를 하나의 로스로 생각을 하면 요게 하나의 그레디언트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백워드 하고 여기다 3, 7 집어넣으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곱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3에 7에 3에 7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로스 펑션이 요 q라는 게 2콤마입니다. q라는 게 2콤마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쉐입이 2콤마입니다. 2콤마니까 로스 펑션이 2개가 페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백워드 하면
그냥 하면 아마 디폴트로 1, 2를 줄 거는 같은데 백워드 하면 여기에다 그레디언트 값이라고 해서 숫자 2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3, 7을 줬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요거 한번 보죠. 지금 x, y, g가 있는데 x, y는 require grade가 false고요. g만 require grade가 true예요. 그랬을 때 a가 require grade가 true인지 b가 require grade가 true인지 false 것 같은데 false x, y true네요. x, y는 이렇게 하니까 require grade가 없는데 그래서 A는 require grade가 false고 그런데 B는 G가 require grade true니까 여기서 require grade가 true가 되는군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걸 transfer running이라는 개념인데, ResNet 18이라는 건, 18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ResNet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여기서 18이 뭘까요? 예? 아니. 예? 예, 18층이라는 거예요. 예, 저 기억에 레즈넷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 보니까 레즈넷 중에서 5개 버전이 있다고 그러네요. 18, 34, 50, 101, 152. 예,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152짜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152, 여기 152 바꾸면 될 거예요. 여기 오케이, 한번 152짜리 한번 사용을 해보죠. 어, 152. 너무 많네요. 조금만 갑시다. 34. 34. 34.
그러면 우리 34층짜리 받아온 거예요. 이것도 이미지넷으로 트레이닝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 단은 1000개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메타가 지금 34단이니까 파라메타가 34 곱하기 2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각 층마다 웨이트 텀이 있고 바이어스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텀이 있고 W 텀이 있고 B 텀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불러와서 require grads를 false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트레이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이 FC예요. fully connecte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프린트 해보죠. 이게, 그냥 프린트 해보죠. 이게 어떻게 되나? 쭉 많아요. 거의 읽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름만 한번 프린트 해봅시다. 모델 네임드 파라메타인가? 네임드 파라. 파라메터스가 있고 네임드 파라메터인 것 같은데, 에러 나면 구글링 해보죠. 맞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거는 파라메터스고요. 지금 네임드 파라메터 이름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맨 끝단이 FC입니다. FC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쉐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512로 가는군요. 이게 인풋의 쉐입이고요. 이게 아웃풋의 쉐입이에요. 바이어스 텀은 요거는 512겠네요. 가만히 있어. 왜 1000이지? 어? 512가 왜 이쪽에 찍히지? 이게 인풋 쉐입이고 이게 아웃풋 쉐입인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가 지금 512가 인풋이고요. 1000이 아웃풋 쉐입이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단에는 1000개가 나오지만 그 전 단이 512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 하면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레즈넷 32였나요? 아, 34네요. 베스킨 라빈슨 32가 아니고 레즈넷 34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이 여기가 최종적으로 1000개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미지넷이 1000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전이 512입니다. 그래서 512에서 1000으로 가는 요 단이 FC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트레이닝을 안 하겠다고 해서 require grade false로 했고요. 그걸 freeze 한다고 그래요. 웨이트를 freeze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512를 10개로 보내는 거를 여기 다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512가 10개로 가는 이렇게.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면 요것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만. 내가 이거 가지고 주말에 트레이닝을 했거든. 저기 패션 앱리스트 80%가 안 넘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러요. 옵티마이저. 이거 코드 돌릴 건가 모르겠네. 돌리지는 않군요. 이거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레즈넷이 아까 보니까 5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까 18이 제일 작은 거였고요. 그 다음 작은 게 34네요. 그래서 34 한번 가져와 봤는데 18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34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트레이닝이 된 웨이트가 가져와질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웨이트들은 프리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웨이트를 프리즈 하는 겁니다. 프리즈 한다고 그러죠. 웨이트를 프리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만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마지막 단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마지막 단이 웨이트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패션 앱리스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퍼 러닝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트릭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요 밑에 단에 보면 CNN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볼까요? 여기 보면 오케이, 요게 컨볼루션 오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거고 컨볼루션, 배치 노멀리제이션, 컨볼루션, 배치놈, 컴보, 배치놈, 컴보, 배치, 컴보, 배치, 다운 샘플이라는 걸 하고 컴보 배치, 컴보 배치, 예. 오케이, 예. 컴보 배치, 다운 샘플 뭐 그런 식으로 가네요. 예, 다운 샘플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압축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오퍼레이션이 있네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있고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이용해서 34층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거 fully connected, FC는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했던 게 다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셔? 요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넷 타스크의 트레이닝이 된 거거든요. 이미지넷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을 보고 칼라 사진을 보고 그것이 1000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 그거를 맞히는 타스크고요. 그거에 특화된 이제 레즈넷 34인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진을 보고 거기서 사진의 어떤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1000개 중에 하나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사진의 특성을 잘 파악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단만 바꿔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그젬플을 볼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 캘큘러스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분적분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초등학교 삼각형의 면적 계산하는 거에 써먹으면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적분을 많이 했으면은 면적에 관한 개념들이 충분히 많이 쌓였을 거고 그러면 걔를 조금 트랜스퍼를 시켜서 초등학교 삼각형 문제를 풀면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오케이.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한번 해보죠. 패션 앵리스트 데이터 가지고. 그러면
패션 엠니스트 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 시파텐 있어요. 시파텐 가지고 합시다. 시파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데이터셋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여러 번 봤었고요. 패션 엠니스트 셋 데이터 봤어요. 그 엠니스트하고 패션 엠니스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가 동일합니다. 흑백 이미지고요. 28x 28이고요. 시파10은 칼라고 28x 28인가 사이즈가 32x 32인가? 예. 그래서 요거는 칼라 이미지고요. 근데 그 해상도가 너무나 구려요. 그래서 이거 아까 패션 엠니스트 아까 90% 나왔다고 그랬는데 시파10은 90% 찍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칼라 이미지인데 이게 너무 해상도가 떨어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음 숙제는 이거예요. 시파10. 그러니까 잘 들으셔. 시파10 가지고 다음 숙제 해야 되니까. 오케이. 코드 올리면서 설명을 하죠. 오케이. 트랜스폼 얘기 있고요. 오케이. 지난번에 투 텐서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를 하는데 투 텐서가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은 그 0부터 255의 사이의 숫자를 0하고 1 사이로 숫자로 바꿔주고 텐서로 바꿔줬어요. 원래 필 오브젝트였는데 그거를 텐서로 바꿔주면서 리스케일링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0부터 255의 숫자를 0하고 1 사이 숫자로 바꿔줬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노멀라이즈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컴포즈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요. 그래서 요 컴포즈라는 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일단 요거를 적용을 시켜서 0하고 1 사이로 숫자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표준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노멀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3개 숫자가 있고 뒤에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앞에 3개의 숫자는 평균을 의미하고요. 뒤에 3개의 숫자는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그럼 왜 숫자가 3개냐? 우리가 사진이 RGB 3개 채널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각각 이제 채널 R 채널만 보죠. R 채널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트랜스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은 0하고 1 사이 숫자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xij라고 할게요. xij를 뮤로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뮤가 0.5고 시그마가 0.5예요. 그래서 그래 노멀라이즈가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지난번에는 요거 하나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2개를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게 요 컴포즈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 2개를 붙여서
동시에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배치 사이즈가 4라고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트레이닝 할 때 넉 장씩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C410 여기로 다운로드를 받겠다는 거고, 여기 다운로드 true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긴 트레이너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건 테스트를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트랜스폼 여기 걸렸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그렇게 트랜스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한 장씩 쏴주는 이터레이터고요. 요거는 4장씩 쏴주는 이터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셔플은 전에 설명했던 것 같고, 배치 사이즈도 설명했던 것 같고요. Number of workers equal 2라는 거는 이게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어를 2개 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CPU 코어를 2개 쓴다는 거예요. 예,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 트레인셋, 로더, 테스트셋 그거부터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트레인셋 요걸로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로더 가지고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입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거 투풀일 건데, 투풀이죠? 랭스가 2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미지고 라벨이고 그럴 거예요. 라벨은 아마 숫자 하나일 거고요. 이미지는 텐서일 겁니다. 쉐입만 확인해 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림 그리려면 요게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퍼뮤트인가 그거 쓰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일단 그림을 그려볼 텐데 이게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 맥스가 0, 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2라고 1 쌓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리면 제대로 나올까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데. 오케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리스케일 하겠습니다. 퍼뮤트. 워닝이 떴네요. 지금 민 맥스가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0하고 1 사이로 잘라버렸네요. 그러니까 음수는 0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리스케일링해서 하나 더 그려보죠. 리스케일링을 하면 아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x가 있으면 빼기 0.5 나누기 0.5 했거든요. 그러면 리스케일링을 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0.5 플러스 0.5 하면 되겠죠? 그럼 맞죠? 곱하기 0.5 더하기 0.5. 그래서 곱하기 0.5 더하기 0.5. 이거는 죽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크지?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 요거는 지금 언스케일된 상태에서 집어넣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숫자들인데 음수는 다 0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이게 개구리라고 맞춰야 되는 타스크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라벨이 아까 6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까 라벨이 6였어요. 그러면 이게 0, 1, 2, 3, 4, 5, 6 개구리예요. 이렇게? 이거 전혀 쉽지 않은 타스크예요. 이거 트레인셋이 한 장씩 쏴주는 거고 트레인 로더는 4장씩 쏴주는 거예요. 요거는 4장씩 쏴줄 거고요. 그럼 포맷이 어떻게 되려나? 포맷을 좀 봅시다. 왜? 브레이크를 안 죽였구나. 브레이크를 죽였네. 망했네. 브레이크.
오케이. 이거 스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에 누르면 오케이. 리스트네요. 오케이. 리스트면 랭스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두 개네요. 그러면 이미지스, 라벨스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쉐입만 볼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4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4개. 여기 3, 4, 12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폰트 사이즈 좀 키웁시다. 쉽지 않은 타스크죠? 저게 홀스가 홀스처럼 보이나? 얼핏 보면 개 같기도 한데. 디어도 개 같기도 하고. 그죠? 이거 쉽지 않은 타스크예요. 이게 패션 앱리스트보다 어려운 타스크예요. 저거 알기로. 그림 그리는 건 충분히 그려봤던 것 같고요. 여기 토치 비전 유틸에 요 이미지스 이거 있는데 이건 이미지 쇼를 어디서 임포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돌려보죠. 이미지
오케이.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고. 이 이미지 쇼가 어딘가 임포트 했을 텐데. 이거군요. 요게 아까 봤던 그 리스키, 여기에 함수를 보면 요게 아까 그 우리가 리스케일링 한 거예요. 저는 아까 0.5 곱하기 했는데, 이렇게 아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곱하기 0.5 했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numPy로 바꾸고 복잡하게 했네요. numPy로 안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게. 좀 팬시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림 그리는 거 그때그때 자세 알아서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토치 비전,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가 여기 보면 이미지가 여기에 넉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x3, 그러니까 이게 4x3x 28x 28이었네. 어디? 그러니까 이게 4x3x 28x 28인데 그걸 하나로 뭉친 겁니다. 여기 있네. 4x3x 32x 32인데 그거를 3x 32x 32 곱하기 4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 쇼 한 거고. 이거 라벨 가져오는 거고. 자, 이제 그거를 이 모듈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요거 디테일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코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뉴럴넷 모듈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요거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닛이 있어야 되고 포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컴브 2D, 풀링 이렇게 있어요. 여기 컴브 2D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컴브 1, 풀링, 컴브 2, 풀리 커넥티드 3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처음에 이미지가 4x 3x 34x 34였나? 쉐입이 어디 떴는데?
베스킨 라빈슨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넉 장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컨볼루션이라는 걸 해주고, 렐로 해주고, 풀링 해주고, 이게 거꾸로 하는 게 더 좋은데, 렐로하고 풀링하는 것보다 풀링하고 렐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옛날 스타일, 트래디셔널한 스타일. 이거 순서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오케이. 그 다음에 플래트닝 해주고,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네. 모델은 만들은 거고, 요걸 CNN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컨볼루션, 요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서, 요걸 CNN이라고 불러요. 저 맨 처음에 CNN 그래서 이거 방송국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이런 장명은 잘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컨볼루션이 들어가 있으면 CN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로스 사용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옵티마이저로. 그래서 F is not defined. 오케이. F는 뉴럴넷 백워드인가 그런데, 요거를 임포트 안 했네요.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군요. 이 폭은 2번 돌리네요. 이거 데이터셋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엠리스트하고 6만 장, 만 장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코드를 보죠. 그래서 옵티마이저 사용하고, 뭐 여기는 뭐 동일하고요. 옛날 거랑. 오케이. 6만 장이 아니군요. 데이터셋 사이즈는 적네요. 타스크는 더 힘들고 데이터셋은 더 작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타스크입니다. 퍼포먼스가
세이브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스테이틱을 세이브해서 나중에 다시 불러서 하는 건데 그거는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이 네트워크의 스테이틱이라고 해서 러너블 파라미터하고 non 러너블 파라미터들을 다 세이브를 합니다. 하지만 모델 스트럭처 자체는 세이브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모델 스트럭처를 로딩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러너블 파라미터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장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로드 스테이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트레이닝이 됐던 게 가져와지고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 스텝은 안 할 거고 트레이닝이 끝났고요. 테스트셋에 대해서 액큐러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토치 노 그레드 블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 대해서 이거 가져오면 그거에 대해서 넷 하면 요 아웃풋이 나올 거고 아웃풋이 10개인지 하나인지 봅시다. 여기 보면 10개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 10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있는 위치가 프리딕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거는 필요 없을 겁니다. 이게 옛날 코드여서 점 데이터는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풋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배치가 4개라고 그러면 여기가 4개고요. 여기가 10개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서 맥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를 보면 엑시스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선 dim이라고 부르죠. 여기 그래서 맥스를 하면 이게 맥스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맥스가 발생하느냐 그걸 주나 보네요. 지금 토치 맥스를 보니까 이 첫 번째 값은 맥스 값을 주고 여기는 그 맥스 값이 발생하는 위치를 주네요. 그래서 주어진 라벨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 4개니까 4개의 true, false가 나올 거고요. 그걸 sum을 하면 true는 1로 바뀌고 false는 0로 바뀌어서 sum이 되고 그래서 몇 개나 맞췄느냐 요거 correct 쭉 가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만장이군요. 테스트 데이터가 만장인데 액큐러시가 51%가 나오네요. 코드 이해되시나? 그래서 패션 앰니스트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게 하나는 흑백이고 이거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그 디멘전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28바이 28이었는데 요거는 32바이 32고 사이즈는 좀 커졌어요. 사진 사이즈는 좀 커졌는데 화질이 엄청 구려요. 클래스는 10개고 그래서 다음 숙제는 이겁니다. 다음 숙제는 이거예요. CNN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fully connected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CNN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코드 짤 때 그 시드는 고정하고 짜세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요 액큐러시를. 숙제 이해되시나? 예. 기간은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시간을 더 줄게요. 왜냐하면 아직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CNN 그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니까 지금부터 돌리세요. 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냥 여기에다 몇 개 애드온 하고 뭐 여기 블럭 몇 개 더 쌓아보고 뭐 그거는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재밌는 거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요거까지 돌려보죠. 이게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테스트셋에서 51%의 액큐러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클래스가 10개가 있는데 0, 1, 2 해서 9개. 요게 true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redict.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여기들에 있는 숫자들은, true 사진이 뭔데, 예를 들어서 개구리인데, 그거를 프리딕을 개구리를 했다. 그런 케이스를 카운팅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는 true는 2인데, 프리딕을 제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지금 어떤 거를 잘 못 맞추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bird를 잘 못 맞추고 있고 개는 진짜 못 맞추고 있냐. 이거는 아까 제가 사진을 봤을 때 벌써 감지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슴도 개처럼 보였고요. 또 뭐가 개처럼 보였었죠? 아까 말도 개처럼 보이고 그랬어요. 진짜 개를 못 맞히네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개를 제일 못 맞히고 그 다음에 새. 제일 잘 맞히는 거는 배네요. 생각해보면 좀 make sense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개를 못 맞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냐 아니냐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만들면 개다 아니다. 그거에 특화된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CNN을 만드는데 개냐 아니냐 클래시파이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하나 만들고 그래서 2개 붙여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